자고 일어났더니 경찰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 뭔가 술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여성분하고 모텔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분이 먼저 나간 다음에 다음날 연락이 와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했다.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문의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기억나지 않는 지난밤의 나의 행동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은 술자리에서 파생된 성범죄 어떻게 처벌되고 어떻게 초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거의 감경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해자가 만약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하면 실제로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피해 주장하는 측에서는 명확한 피해 사실로 주장을 하고 있고 신고를 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우리도 명확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었어요 라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 주장하는 쪽의 주장을 믿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고소가 접수됐다 이거를 딱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사과를 하는 건 맞죠. 사과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나 내지는 내 기억에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사과하면 일 크게 만들지 않을게, 이런 얘기에 그냥 덜컥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무작정 사과하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률 전문가 상담 먼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덜컥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면서 증거를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피해야 돼요? 아니면 확인 안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나는 합의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연락이 온다 그러면 일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좀 정리해서 곧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시고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열람하는 것이 필요해요. 변호사님 이미 계시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진행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변호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고소장 가지고 함께 상담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우리 입장을 정리할 때는 관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다음에 사건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성범죄 초기의 진술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범죄 사안에서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초기에 변호사를 좀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정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추측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초기에는 맞다 아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랬던 것 같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추정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솔직하게 너무 다 얘기하는 것도,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번복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먼저 얘기하거나 하시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논의를 거쳐서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것, 수사관한테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 표현 자체도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변호사님과 같이 준비를 해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피해자 측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사건 발생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피해자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왜 이렇게까지 신고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과도한 합의 조건을 제시할까, 이 부분에 붕괴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입장보다는 우리 입장에 조금 경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님이 전화를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이 특히나 이런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막 바로 연락이 와서 오늘 땡땡씨 뭐 오늘 바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 내가 개인 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제가 생각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조사 일정을 조금 더 뒤로 미루셔도 돼요. 거기에 출석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술 먹고 벌어진 성범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성범죄로 신고될 위기에 처했다면 법무부 동주로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